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토요일 아침 10시 오늘도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은 2차전지가 고생고생을 하더니 오히려 테슬라 급락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다리다가 결국 승부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보기 좋게 적중을 하는 모습이고, 지난번에 제가 파격 프로모션 계속 이야기 드렸죠. 그때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목표를 달성하고도 2배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적어도 회비도 못 돌려줄 정도의 그런 흐름들은 아니다. 근데 뭐 시장이 좀 도와주는 바람에 오시자마자 불과 일주일 만에 목표의 2배 이상을 달성하는 흐름이고, 글쎄요, 또 파격 프로모션을 할진 모르겠는데 어찌 됐거나 내일 2월 신규 가족분들을 좀 일찍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미 들어오신 분들이 수익을 뽑아 먹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찌 됐거나 지금 필요한 거는 자꾸 심리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그저께죠. 그저께 테슬라가 딱 10% 이상 빠지면서 이제 제가 늘 이야기 드리던 180불 라인, 그쵸? 결국 오죠.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기술적 분석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거나 테슬라 이야기는 내일 하겠고,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 시장 원래 시간에 움직였을 때 -6에서 -8% 정도 테슬라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더 빠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 저희 2차 전지 그냥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90%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이제 그 반도체 종목 하나 들어가 있고, 뭐 그것도 수익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 90%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쫄리죠. 쫄리죠. 테슬라가 저렇게 우두두 떨어지고 기사들 막 부정적으로 쏟아지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장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악재가 그렇게 많으니까 떨어졌고, 지금 우리 2차 전지 보세요. 뭐 LNF 적자 전환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적자 전환 예고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테슬라까지 빠지고, 지금 2차 전지에 악재들이 쌓이다 보니까 단기에 그래서 30%가 빠진 겁니다. 그것들 때문에 더 빠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들 반영이 돼 가지고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마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2차 전지의 전체적인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중요한 마지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이 구간이 깨지게 되면 다시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건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을 정도면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단지 어떻게 우리 시장의 성님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심리적으로 말 그대로 역행하는 거죠. 역방향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2차 전지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막 던지는 거죠. 손절하고. 최근 며칠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흐름들이 비단 이번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늘 박스권인 우리 시장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런데 너무 심리적으로 끌려다니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올해 들어서도 야심차게 출발해 가지고 제가 때려잡는다 했는데,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 빠지고, 거기다가 지수는 뭔가 어정쩡하게 움직이는데 2차 전지는 또 얻어맞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2차 전지만 매매도 어떻게 하는 농사 다 지을 수 있다. 이게 올해만 그런 거는 아니다. 3-4년은 최소한 계속 그런 변동성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변동성 좋고 시가총액 크고 거래량 많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매매 종목이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나름의 매매자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시장 냉정하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는 무거우니까 빼고 이런 거 없이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서 매매할 만한 종목들 꼽으라고 그러면 사실 200 종목도 안 돼요. 거래량 이런 것들 감안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하루 거래량 10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추천해 가지고 뭐 몇 프로 올랐으니까 이런 거 얘기하겠습니까? 그쵸? 그거는 말 그대로 보너스 수익들인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다 같이 들어가 가지고 오더가 나와 가지고 시가에 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매할 종목들은 몇 안 돼요. 근데 2차 전지라는 섹터가 딱 등장하면서부터 그런 고민들을 다 지워주는 겁니다. 왜? 얘만 기다렸다가 상승 파동이든 하등 파동이든 어떻게 됩니까? 반등 리바운드 구간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만 가지고 매매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매매하시는 분이 저랑 같이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니 1년 중에 이렇게 한 텀은 뭡니까? 최소한 5-6 번은 승부 구간이 나오거든요. 제가 승부라고 표현하는 거는 최소한 비중 100% 들어가는 겁니다. 100% 넘게 들어가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더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구간들은 합이 다 맞아야 됩니다. 지수의 자리의 합, 그다음에 이 종목의 합, 그다음에 중요한 마디에 걸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업종이나 섹터의 합도 맞아야 되고, 이게 다 맞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원래 2,400 짜리 굉장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 자리 갔으면 노 나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이번에는 대신 어떻게 오늘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모닝 브리핑 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차전지가 원하는 자리에 왔는데 근거가 하나가 좀 부족했는데 테슬라까지 와 버렸다. 그러면 뭐 매수에 고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개빠락해 가지고 시가 저가로 밀고 올라오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이렇게 지수보다는 종목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코스닥은 지수를 볼 이유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2개가 나가 버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그다음에 포스코 DX랑 나가고 LNF까지 나가게 되면 에코프로 움직임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움직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그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코스닥 선물 거래량이 점점점 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포지션이나 이런 변화들을 보게 되면 물론 코스피에 비해서는 멀었지만,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흐름들이 저는 뭐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 보다 보면 어찌 되었거나 지수를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코스닥을 매매해도 코스피 지수를 좀 신경 쓰는 뭐 그런 흐름이 되지, 코스닥 지수는 쪼끔은 옆으로 두고서 그냥 참고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냥 자꾸 고민만 하게 만들어요, 고민만. '아 이거 좋은 자리에 온 것 같긴 한데 좀 들어갈까 말까 뭐 할까.' 아니에요. 충분히 내가 노리는 종목 노리는 구간 왔으면 공격적으로 컷이 나가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 깨지게 되면 그 구간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전히 리바운드 수익권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것보다 변동성이 약한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죠. 이런 애들 들어가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막 매매할 종목이 없어서 그냥 손 빨고 있고 그럴 구간들은 아니다. 설 연휴 전에 충분히 챙길 거 챙겨야 된다. 그리고 올해는 내래 이럴 것이다. 그러니 뭐 저희와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나 예전에 혹여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기존에 저희 운영과는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전혀 다른 패턴과 흐름과 공격적 기여를 올려놨기 때문에 예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충분히 채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이 지수 이야기는 요 정도고, 이 종목들은 AI 섹터를 좀 꼽아보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진정한 AI 테마가 있나? 테마가 있나? 물론 이제 AI에 대한 것을 안 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대놓고 미국은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오픈 AI도 있고 해 가지고 뭔가를 성과를 보이고 뭔가를 기술을 경쟁할 만한, 대놓고 보여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나?라고 보면 사실은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건 서브의 개념도 아니고 그보다 더 하위의 개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걔네들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우리 쪽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굳이 이 구간에서 탑픽을 뽑자라 그러면 전 네이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네이버가 늘 이야기 드려요. 180,000 원짜리가 오면 매수, 227,000 원짜리 오면 매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 그 미국 제네가 아니라 미국이죠. 미국이 AI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라 그러면 네이버가 다시 18만 원 갈 가능성은 조금은 적어 보인다. 그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22만 7천 원짜리 내주고 나서 '나머지는 한번 들고 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 그러면 자꾸 22만 7천 원짜리가 이제는 상단보다는 중심값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개념에서는 '매수를 쪼끔 더 공격적으로 올려도 되나?' 뭐 요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움직이는 템포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좀 매력적이어 보이지는 않다 보니깐 좀 거시기하긴 한데, 어찌 됐거나 저는 뭐 굳이 한다라 그러면 네이버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희한하게 카카오는 아직까지도 이번에 리바운드가 세게 나왔다 하더라도, 혹은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펀더멘탈적이든 기술적인 흐름이든 그런 것들이 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가지고 잘못될 일 없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올라와도 '못 먹어도 괜찮다.'라는 관점이 크다 보니까 자꾸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네이버는 수도 없이 이야기해 가지고 계속 18만 원에서 22만 7천 원 턴을 먹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카카오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는 쪼끔은 지양하고 싶다? 굳이 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 다음 주에도 AI 그냥 이어서 한번 할까 하거든요. 뭐 지금 저 위에 있는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했고, 막 대놓고 AI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셀바스 AI나 마음 AI. 차라리 그런 애들 그냥 타점마다 접근하는 게 오히려 쪼끔 더 마음 편할 수 있겠다? 뭐 고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얘네가 2 차 전지를 대체할 만큼의 어떤 힘을 보여준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가총액 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러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소소하게 '내가 턴마다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종목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종목들 네이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 드린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뭐 늘 이야기 드렸죠. 18만 원짜리에서 매수를 해서 22만 7천 원짜리를 끌고 가는 거다. 뭐 기존에 조금 닿지 않아서 못 잡은 흐름들이 있지만 작년 말에는 기어코 이 자리가 내려와서 또 이 텀을 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죠. 중요한 거는 어찌 됐거나 저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22만 7천 원 이 자리에서는 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구간은 조금은 어설프게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었다가 하방으로 터졌기 때문에 뭐 올라온 만큼 다시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간에서 고민되는 거는, 만약에 이렇게 드셨던 분들은 지금의 이런 120평짜리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금요일도 보시게 되면 이 120평짜리 딛고 움직이죠.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는 만약에 얘가 우리 시장에서는 그나마 AI로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이 구간이 오히려 중심가로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래 18만 원짜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단이 요 120평 구간으로 올라오는 거고, 이 상단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고, 요 위에도 마디가 있어요 또. 요 위에 보시게 되면 26만 3천 원짜리의 마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 자리를 이제 상단으로 한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시나리오를 그려 놓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섹터에 대한 예측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쪽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라 그러면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충분히 이런 눌림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적용되는 자리를 노리시는 것은 기존에 본 종목으로 매수해 가지고 수익을 잘 거두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그동안에 한 번도 매매하지 않았다가 뜬금없이 이 자리에 매수한다? 잘 되면 좋은데 물렸을 때 대부분 다 나오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쪼끔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본 종목을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20만 원에서 25만 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너무 폭이 좁아요. 여긴 좁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최소한 여기까지 10% 이상의 구간이 나올 때 이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면 그때 시도하는 것이 가장 낫지 않겠는가. 이것조차도 어떻게 AI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 종목 꼭 매매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18만 원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
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셔도 괜찮다. 자, 그다음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이 내려가는 구간에서 내내 이야기 드렸던 게 얘는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결국은 65,000원 마디가 깨져 내리면서부터 저는 하락의 가속화가 좀 더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반등에서 요 자리를 못 찍은 거는 쪼끔 의외예요. 사실 이 120평 구간을 한 번도 딛지 않고 올라갈 정도로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누군가가 땡겼다라고 그러면 저 65,000원 마디는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자리를 찍지 않고서 다시 밀려 내리는 모습이고, 다만 그걸 보고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역시나 본 종목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접근 자체가 조금은 탐탁지 않다라는 거. 만약에 이런 자리, 그쵸? 이런 어깨 자리 딱 뒤져 줬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 흐름도 버텨볼 만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리 빨라도 저는 5만 원짜리 아래에서 이런 122평 자리,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어깨 자리 한 번 더 뒤대로 내려왔으면 좋겠거든요. 대칭해서 많이 깨지긴 했지만 충분히 뭐 이 어깨만 한번 와준다라 그러면 다시 리바운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 종목을 혹여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은 저 자리가 아니면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자리들은 다 패스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저 자리가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그때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연기금이 이렇게 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이 위에서 내려올 때는 막 미친 듯이 손절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와 가지고 매수를 들어간다? 쪼끔 거시기한 감이 있죠. 자, 어찌 되었거나 그렇고, 자, 그다음에 삼성 SDS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 종목은 영원히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저 13만 원 아래 구간을 벗어난 것만 해도 저는 큰 의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글쎄 과거에 저런 20만 원대 자리를 갈 수 있을까 좀 고민스럽긴 한데, 일단 지금의 패턴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 장기 하락 추세를 저점을 잡아채고 돌려놨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만 봤을 때는 나름의 긍정적인 면들이 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의 이 15만 원짜리는 너무 공격적이라고 보고 있고, 요런 13만 원짜리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혹여 공격적이신 분들은 15만 원 요 구간 잡아 가지고 다시 이 전고까지 요런 패턴들은 뭐 나름 본 종목으로 드셨다라 그러면 해볼 만한 가치는 있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결국 13만 원짜리가 오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본 종목이 그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저 자리 아니면 쪼끔은 수익 담보를 하거나 뭔가 끌고 가기에도 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자, 그다음에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본 종목도 시세가 된 이후에 사실 이 시세 흐름이 진짜라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갭으로 깨지는 않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원래 이렇게 갭으로 깨게 되면 무조건 맞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럴 확률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이 기술적 흐름에서 80% 이상 혹은 85% 이상 되는 통계들은 거의 무조건 한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올라탔다라는 것은 손바뀜이 있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술적 어떤 흐름이나 패턴에 의해서 접근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확률이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얘는 그게 통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 종목을 접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굳이 접근한다라고 그러면 저는 또다시 최소한 이 2만 원에서 22,000원 요 구간이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120평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죠. 요 구간까지의 리바운드를 노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120평을 딛는다 뭐 한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셀바스 AI입니다. 본 종목은 지금 이 120평을 살살살 깨면서도 버티고 있죠. 나름대로 미국 시장의 어떤 AI 종목들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얘도 이름값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120평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 본 종목을 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매수 타점을 좀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재밌는 거는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저점을 이렇게 계속 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전 저점 이탈 컷으로 매수라는 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파동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꼭지가 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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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였고 여긴 꼭지입니까? 꼭지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왜냐면 이 고점을 갱신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게 되면 이런 자리 이탈 컷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요 자리 지금 19,180원인데 19,000원 이탈 컷으로 눌림에 붙여가지고 매수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다만 내가 꼭 매수를 해야 되는 쪽의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큰 틀에서 다시 이 아랫단인 쓰리바닥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박스로 바뀌는 거죠. 16,000원짜리 그냥 기다렸다가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웨어입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매집이 끝나서 가는 거예요. 얘가 진짜 강하고 얘가 진짜 메인이고 핵심이어서 간다라기보다는 수급적 구조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됐고, 뭐 이런 자리 추격하겠습니까? 근데 본 종목을 여기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일랜드 갭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죠. 제가 뭐 JYP 때도 이야기 드렸고 SM 때도 이야기 드렸고 어떻게 된다? 이런 종목 노리면 된다 안 된다? 노려도 된다. 이 갭만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세다라는 것이 혹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는 칼날이나 아니면 계속 저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거 만약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윗단에서 잡으면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아마 상한가였기 때문에 상한가였나? 잠시만요. 아, 상한가 맞네요. 상한가였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렇게 크게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거나 정고들하고 맞물리잖아요. 그쵸?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여기 깨지면 여기에서 한 번 더 노리는 패턴으로 충분히 공격적인 분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몇 번 잘려도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통하면 이렇게 커브 치고도 남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패턴도 모르고 안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쫓아간다? 조금 먹을 수는 있어도 계속 가기에는 좀 만만치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본 종목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마디가 31,500원, 36,3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단에서 어찌되었거나 잡게 되면 계속 올라오고는 있다. 여전히 이런 흐름이라 그러면 세력들이 붙잡고 있다라고는 보지만 기존의 시세를 올린 세력들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디프리하러 들어온 세력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핑퐁 단타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고민 없이 어떻게 3만원 자리에서 추세 전환을 만들던가 아니면 타점을 만들었을 때 매수를 해서 최소한 36,300원까지 끌고 가고 나머지는 위로 끌고 가보는 뭐 이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는 이 자리를 깰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운이 없는 거지 내가 노리는 종목에 반복되는 패턴들은 계속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본 종목은 일단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런 7,000원 맞이 전고 자리 딛는 부분이죠. 이런 자리들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거는 그쵸,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이 구간을 들어가기에는 그쵸, 요 구간도 예를 들어서 안 했는데 이 구간 들어간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욕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자리가 어떻게 되면 1번 2번 막 3번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성향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디가 확률이 높아요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확률은 다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거는 내 성향상 1번에도 들이대보고 잘리게 되면 2번에도 들이대보고 아니면 3번에도 들이대보고, 저는 그거는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2번을 노리면 2, 3번을 노리는 거고 1, 3번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모든 자리 모든 걸 노리기 시작하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조금씩 배우다 보면 초반에는 그런 오류들을 반드시 겪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어떤 매수자든 다 나와요. 핑계만 갖다 붙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확률이 높은 자리를 붙여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다 노리시면 안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7,000원짜리 정도 공격적인 분들이 그리고 다시 이 갭자리를 노리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여전히 그럴 만한 어떤 변동성과 거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포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또 뒷풀이에서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희 일요일 날 저녁 9시 시에 정규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깐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카페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글, 이번에도 2차 연지 어찌 됐거나 타점 잡을 때 여러 가지 방송으로도 이야기 드렸지만, 꼭 저희 가족분들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그것들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려가는 데는 계속 공개 글 올려 드리니까 그거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든지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고, 저는 또 내일 기관차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